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3장 공동대 설비 관리 지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급수 설비다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설비 관리 중에서 저희가 급수 설비, 저희가 이제 이 급수 설비부터 쭉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저희가 나와 있는 승강기 설비까지 해서 저희가 설비 관리를 정리하는데, 일단 저희가 실무에서 관련된 급수부터 여러 가지 설비에 관한 부분들은 정리를 저희가 특정 이론이나 법령만 저희가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법령이 있으면 법령도 제가 정리해야 되고요. 근데 플러스해서 이론으로 정립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이론 정립이다. 그래서 일단 설비는 제가 관련 법령 플러스 이론에 관한 두 가지를 실무 쪽에서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절은 급수 설비에 관한 부분에 일단 의의 나와 있고 02번에 급수 시설의 설치 등에 일단 저희가 양가로 1번의 지문에 급수 배수 시설의 설치입니다. 해서 일단 동그라미 지문 1번에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벽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서 매설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의 경우라면 그때는 뭐더라? 이때는 저희가 구조체 안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경우면 가능하다 해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부분. 이제 그 중에 저희가 니은, 주택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해서 배관을 설치한다면 덧관. 일단 니은번 먼저 보고요. 자, 디귿 보죠. 자, 디귿은 콘크리트 구조체의 형태에 따라서 배관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한다 해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부분 중 일단 저희가 니은번에 나와 있는 덧관을 미리 매설해서 배관을 설치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덧관이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 02번의 급수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지문은 제가 관련해서 법령 규정에 정하는 내용들의 지문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덧관은 여러분이 좀 이게 쉽게 이제 법령상의 표현은 덧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저희가 슬리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덧관은 저희가 슬리브다. 그래서 일단 이 구조체 저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 구조체 안에 매설할 수밖에 없다. 즉 저희가 이 건물을 짓는 설계를 짓다 보면 구조체를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경우에 따라 구조체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설계 여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미리 그 예상 개수의 이 덧관을 넣고 제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덧관과 구조체가 쉽게 보면 일체가 돼서 이 덧관을 통해서 뭘 보내더라? 이제 급수용 배관, 배수용 배관.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 여기는 급수 배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급수 또는 배수 그리고 난방 급탕관 부득이하고 구조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곳은 슬리브를 설치한다. 그래. 슬리브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원통형 모양의 슬리브를 구조체를 관통할 예상 개수를 설계도상에 나온다면 그 예상 개수 이와 같이 슬리브를 넣고 이거 타설한 일체화가 된 이 부분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덧관이죠. 덧관. 그러면 이 덧관이 있는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급수용 관이든 배수용 관이든 여기다가 관을 통과시키면 차후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급수용이든 배수용이든 기타 난방 그다음에 급탕에는 관을 일단은 구조체를 통과했다면 해서 일단 관은 일정 시기가 되면 그래서
관은 지금 보시면 급수관이 되든 어떤 관이든 그래서 어떤 관이든 문제가 생기면 뭐 해줘야 돼요? 보수하고 때가 되면 교체하더라. 그래서 이 슬리브를 관통한 이 관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교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더라? 덕관. 그래서 덕관의 설치 목적을 설치 목적 정도를 물어본다면 왜 설치하더라. 그래서 이 덕관을 즉 슬리브를 통과한 이 관은 말씀드렸지만 급수나 배수나 난방이나 급탕이나 그래서 어느 관이든 그 관이 문제가 있으면 보수나 교체를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슬리브 또는 법령상 지문에 저희가 덕관을 설치합니다 해서 양갈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잠깐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하고 저희가 3번 해서 잠깐 봐두시고 한 장을 넘기면 4번에 배수 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수 설비입니다. 근데 배수 설비는 요거는 배수 설비는 급수 설비를 통해 세대 내로 공급된 물을 사용을 하죠. 사용했다면 저희 보시면 세대 내로 물을 공급하게 되면 욕실에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변기에도 물을 쓰는데 그 사용했던 물을 빼내는 사용했던 물을 세대에서 세대 밖으로 빼내는 설비 일단은 배수 설비다. 그러면 요 배수 설비와 플러스 지금 보시면 오수관로에 연결한다. 그래서 배수 설비와 오수관로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로와 오수관로와 배수 설비는 연결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 설비 플러스 오수관로는 이거는 연결합니까? Yes. 그러면 배수 설비 오수관로 연결하다면 이 오수관로에서 배수 설비로 해서 악취가스가 이게 역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역류합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냄새, 이 오수관이라는 건 이제 쉽게 저희 세대 보면 세대 변기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관을 오수관로인데 그러면 배수 설비는 보시면 세대에 사용했던 물 중에 이제 보시면 어디 있죠? 저희가 욕실이나 주방 싱크대에서 나온 물이 빠져가는 그 관로 관련 설비를 배수 설비. 여기 오수관로는 그 세대 중에 변기에 나온 물이 빠져가는 관로는 그 관인데 요 두 가지 관을 모아서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결했다는 오수관로에 있는 가스 악취가 배수설비 즉 배수관로 쪽으로 역류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기 역류 가능합니다. 왜? 이 배수 설비는 보시면 이 악취가스가 역류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더라? 연결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비 일단 저기 보게 될 이제 사후 진행되는 진도에서 보게 될 뭐가 설치됐나요? 저희가 트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수관로와 배수설비는 연결해도 그 가스 악취가 역류했을 때 트랩에서 가스 악취 역류를 차단해 주다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해서 그러기 하나 지문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문의 4번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지금 그 규정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의 사항이와 그 규정의 배수설비는 악취 및 배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해서 4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시면 저희가 주택법의 하위 법령에 가면 제가 지하 양소 시설 및 지하 저수소 설치 기준이라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하 양소 시설을 1번, 2번은 지하 저수조다 그래서 지하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조다 그래서 지하 저수조를 해서 일단 1번에 지하 양수와 2번에 지하 저수조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 지문 지하 양수 지하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가지고는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일단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는 그 톤과 그 다음에 세대수만 잠깐 주의하시면서 1번의 지하 양수 2번의 지하 저수조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우측에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 지문이 하나 더 해서 음용수용 배관 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과 연관해 이제 보시면 저희가 1번부터 제가 이제 9번 중에 여기는 관련 법령 규정에도 있는 지문들 중에서 5번 잠깐 보죠. 음용수용 배관 설비는 다른 용도 배관 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음용수용 배관 설비입니다. 이
음용수용 배관 설비, 배관 설비화해서 동그라미 5번에 음용수용 배관 설비는 다른 용도죠. 그래서 이 음용수용 배관 설비와 저희가 다른 용도의 배관 설비는 연결한다 안 한다? 이거는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용도 배관 설비에서 어떤 기구의 어떤 그 설치된 시설 또는 설비의 노후화 또는 일정 문제에 의해서 다른 용도 배관 설비, 음용수용 배관 설비로 이게 역류해서 음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문 5번만 좀 체크받고 나머지는 통과. 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지문에 출제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살펴본다면 저희가 상수도 저희가 급수 과정이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 과정 일단은 자, 상수원에 있는 물이 출발을 해서 우리 집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공급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쭉해서 여기서는 그 네 가지 경로만 좀 봐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네 가지 경로에 관한 순서를 좀 흐트려 놓고 요 네 가지 순서를 흐트려 놓고 이제 지문에서 골라내기 하는 형태로서 한번 지문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급수 과정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취수, 도수, 정수하고 송수. 그래서 여기는 취수, 도수, 정수, 송수 요 네 가지 상수도 급수 과정을 이 순서 흐트려 놓고 시험에서 이제 옳게 이게 순서가 나열이 된 걸 찾는 형태의 문제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취수는 쉽게 말하면 상수원에서 그 상수원의 물을 모으는 과정을 취수, 그 모았던 물을 제가 정수장까지 보내는 걸 도수, 깨끗한 물 정수장에 도착한 물을 처리하는 것을 정수, 그리고 정수 과정을 마친 물을 필요 계속까지 보내는 것을 저희가 송수해서 이렇게 지문 정리 일단 그 순서 정도만 간단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처리 과정은 침전 폭기 효과 살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급수 방식입니다. 급수 방식. 자, 급수 방식은 이제 보시면 급수 방식은 이제 여기는 이론이죠. 이론에서 자, 여기 이제 급수 방식은 일단 이론상 저희가 이제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저희가 급수 방식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네 가지 이제 급수 방식에 관한 부분에 따라서 일단 1번에 수도 직결 방식, 2번 고가소조 방식, 3번 압력 탱크 방식, 4번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급수 방식에 관련된 저희가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물어보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는 크게 난이도는 높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특징적인 지문 몇 가지씩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저희가 수도 직결식입니다. 수도 직결식은 제가 이제 보시면 말 그대로 상수도 본관에서 저희가 급수관을 연결해서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것을 수도 직결식이다 해서 여기 이제 수도 직결식보다 네 번째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까지 중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중에 유일하게 조수조가 필요 없는 게 수도 직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보시면 딱 크게 보면 수도 직결 식은 해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언급이 또 이제 그 비교해서 서로 물어보는 부분이 여기는 급수 오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급수 오염 가능성 요 네 가지 급수 방식 중에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반대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급수오염 가능성 요 지문을 가지고 혹시 물었을 때 급수오염 가능성이 네 가지 방식 중에 급수오염 가능성이 네 가지 이제 지문 중에서 급수 방식 중에서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다 또는 가장 위생 표현은 달리 가장 낮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위생적이라고 표현하든 어느 형태든 간에 급수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게 더 돌려 생각하면 저희가 가장 위생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 직결식인데 그러나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또는 가장 높다 해서 그러면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거는 수도직 결식인데 가장 높은 거는 제가 뭔가요? 이어서 보게 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고가 수조 방식이죠.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지하에 저수도 돼 있지만 그 저수제물을 양수 펌프를 통해 옥상의 고가 수조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하향 공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일단 물이 지하 저수조에도 한번 머무르고요. 옥상 고가 수조에 머무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수오염 가능성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낮다 하면 저희가 수도직 결식, 그리고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게 되면 저희가 고가 수조 방식에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봐두도록 하실게요. 일단 여기 정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설비비죠. 설비비. 그 설비비가 이제 가장 낮죠. 아무래도 여기는 수도 본관에서 그대로 관을 연결해서 상향으로 공급하는 상향식으로 해서 바로 필요 개소나 장소에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다른 네 가지 방식에 비해서는 설비비가 쌉니다. 설비비가 저희가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수도직 결식을 일단 그 공급 경로도 있습니다만은 해서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그 장점에는 이제 보시면 1번 해서 급소형 가능성이 가장 낮고요. 설비비가 싸다. 그러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본관의 앞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단수시 그 단수 높이에 저희가 급수 높이에 제한이 있고 단수가 되면 정전하고는 관계없어요. 수도직결 정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본관의 앞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정전하고는 관계없지만 뭐하고는 저희가 단수가 되면 여기는 물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1번에 수도직결 방식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고가 수조 방식인데, 일단 고가 수조 방식, 일단 저희가 수도직결식 또 수도직결 방식,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방식인데, 자, 고가 수조 방식 하게 되면 가장 지문이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저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 하게 되면 언급이 잦은 지문이 고가 수조 방식 하게 되면 지금까지 뭐 기출된 지문에 봤을 때 언급이 잦은 부분이 요 부분이 어떤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고가 수조 방식 하게 되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방금 봤던 지문대로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해서 일단은 급수 경로는 상수도 본관의 물을 지하조 수조를 통해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옥상 탱크 또는 뭐 고가 탱크로 보내게 되면 이제 하향 공급 방식에 따라서 필요 개수에 물을 보낸다 그래서 일단 고가 수조 방식은 가장 뭐 등장을 자주 하는 지문이 여기 급수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여기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저희가 하향식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수도직결식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스터 방식까지인데 여기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나머지 세 가지를 밑에서 올라가면서 공급합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양수 펌프를 통해서 옥상 수조까지 끌어올려서 올라갔던 물이 내려오는 하향 공급 형태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하향식 또는 하향 공급 방식 그 이야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고가 수조 방식은 이제 뭐 보면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 있게 되면 해서 고가 수조 방식은 그 경로는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저수조에 있는 이 물을 옥상에 이렇게 수조가 있겠죠. 수조가 있으면 여기를 펌프를 통해서 옥상 수조로 물을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리게 되면 일정에 차 있는 물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급하는 이게 지금 저희가 고가 수조 방식이다 보니 요거 지금 고가 수조 방식만 유일하게 네 가지 중에 뭐더라? 하향식, 하향 공급 방식에 대해서 질문 일단은 장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지문에 이제 보시면 급수압이 아무리 하향 공급하다 보니까 이 내려가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배관 내 급수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하고 급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뭐 하더라? 그 배관 및 부속류의 파손이 적습니다 해서 1, 2번 보시고 나머지 3, 4, 5번 보고요.
단점이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단점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부분들 중에 좀 전에 봤던 급소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고가수조 방식은. 뭐 기타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저희가 2번 당연히 건축물 구조 보강이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건축물 위쪽 일정 규정에 따라서 할 때 이 수조를 건물이 위쪽 올려놓다 보니까 그 하중을 고려해서 애초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1, 2번 정도 하고 단점은 1번하고 2번 정도 해서 질문을 정리해 두십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저희가 플로트 스위치하고 원료관, 넘침관, 마그넷 스위치인데 플로트 스위치는 쉽게 말하면 플로트 스위치는 이 옥상 이 물의 수위 조절을 합니다. 수위 조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위 조절 스위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원료관 또는 넘침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가수조는 보시면 명칭은 저희가 원료관입니다. 원료관하고 넘침관인데 여기 요거를 잠깐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 요 수조를 좀 크게 그린 겁니다. 수조. 자, 수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조를 통해서 이제 보면 이게 물이 지하 펌프, 여기 양수 펌프를 통해서 물이 올라왔을 때 일정의 요 수위, 여기 이제 고가 수조, 여기는 이 일정 수조의 높이를 정해놨겠죠. 정해놨어요. 그럼 일단은 이 정해놓은 요 수, 이 수위가 되면 양수 펌프를 통해서 오는 물이 이 수위까지 찼다면 물은 그만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다가 펌프의 고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의 수위 조절하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플로트 스위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물이 플로트 스위치든 펌프든 어느 원인에서 계속 물이 이 최고 이 고수위 여기 이제 정해놓은 이 고수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올라온다면 결국 이 물이 여기 고가수도 이 매너를 통해서 이 물이 밖으로 넘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관의 반대편, 여기 지금 양수관은 요걸 말하죠. 그래서 양수 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한 이거를 저희가 양수관입니다. 그러면 이 양수 관경의 2배, 이 양수 관경에 저희가 이 양수관, 물을 요 펌프로 올려주는 이 양수관의 관경의 2배 크기로 해서 그 양수관에 올려놓은 그 반대편이 이게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론상은 이거를 저희가 넘침관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넘침관을 통해서 일단 여기 정해놓은 수위까지 물이 도달해서 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올라온다면 매너를 통해 넘칠 수 있다 보니까 이 물이 넘치지 않게 여기 넘침관을 통해서 이게 고가수조가 있는 바닥에 배수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겠다. 즉 넘침관은 이 고가수조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을 넘침관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한번 또 저수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론상으로는 넘침관으로 되어 있지만 넘침관이라는 지문이 저희가 수도법령상 저수조 설치 규정에 가보면 요거를 저희가 원료관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원료관. 그래서 넘침관이나 원료관은 같은 의미인데 이론상 정립된 건 넘침관이고요. 원료관은 여기 수도법상 이제 표현을 넘침관이라는 표현을 관련 법령에서 이거를 원료관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원료관 입고로 넘침관은 같은 의미란 거 대해서 하나 잠깐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시면 압력 탱크는 일단 말 그대로 저수조의 물을 일단은 압력 탱크로 공급하게 되면 압력 탱크와 연결된 압축 공기 즉 컴프레셔 등에 의해서 압축 공기로 해서 그 압축 공기에 의해서 압력에 가해진 물이 밀려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압력 탱크 방식이다 해서 일단 여기 장점은 여기 보시면 장점을 가지고 혹시 언급되는 부분들은 제가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서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고요. 단점 가지고 이제 물어본 부분은 한번 실제 실무에서 언급했었던 부분이 일단은 제가 장점은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합니다. 동그라미 3번. 단점은 당연히 이거는 그 공급되는 그 건물의 높이에 따른 압력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일단 1번에 최고의 압력 차가 크므로 급수압 변동이 크다. 그러면
저희가 이 최저 최고 급수압의 변동에 따라 압력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배관 및 부속류의 파손이 크게 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지문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해서 일단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지문 정리하고요. 여기 이론상 성립다 동그라미 3번 가면 탱크는 압력 용기이므로 제작비가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압력 탱크에서 뭐 그 탱크 제작비가 이제 실무 쪽에 뭐 언급했을 때는 제작비가 싸다 해서 출제했던 게 동그라미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 그리기는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보시면 네 번째는 보시면 저희가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이거를 요거를 부스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스터 방식 또는 요거를 또 지금 탱크가 없다. 즉 탱크 없는 부스터 이걸 또 부스터 방식 아니면 이거를 표현은 뭐냐 교재에 따라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펌프 저희가 직송 방식이다 해서 표현은 뭐 탱크 리스 또는 뭐 탱크 없는 부스터 아니면 이거를 펌프 직송이다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일단은 탱크는 없어요. 제가 고가 수조 방식은 옥상에 고가 수조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지하에 압력 탱크를 설치해서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볼 거는 자, 펌프 직송 방식을 일단은 보시면 여기는 말 그대로 뭐 펌프로만 물을 공급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는 다 급소 방식이 지금은 다 부스터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스터 방식은 탱크는 없어요. 지하에 압력 탱크도 없고 옥상에 고가 탱크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일단 건물이 높은 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층하고 이거를 저층부하고 이거를 뭐 고층에서 저층 고층에 두 개로 구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의 저수조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일단은 저층에 공급되는 급수 경로 이런 형태로 물이 공급된다고 확인 한번 하셔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쭉 해서 펌프를 저희가 세 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 놓으세요. 지금 저층부만 공급된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수조에서 바로 저수조에서 바로 관을 연결해서 이거를 펌프로 연결을 해서 이 세 대 가장 펌프를 가지고 물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저층부에는 펌프 세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펌프 세 대를 가지고 여기 이 세 대는 어디요? 저층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저층부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물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게 오전 대부분 출근 시간대가 물이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대인 이 저층부에는 아침에 출근하려고는 뭐 시간대가 거의 비싸다 보니까 수전을 즉 수도꼭지를 열게 되면 배관 여는 순간에 압력 변동을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펌프와 연결된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보시면 하나 뭐가 여기 설치 요거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게 제어반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어반이 그러면 여기 연결된 이 펌프와 연결된 제어반이 있습니다. 제어반 그러면 이 제어반에서 그 세대에서 수도꼭지를 여는 압력 변동을 감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많이 열었을 때 많이 열지 않았을 때 압력 변동을 감지해서 이 제어반에서 오전 시간에는 수도꼭지를 여는 게 많더라 했을 때는 펌프 세 대를 다 돌려서 필요가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출근을 하고 낮 시간대는 뭐 물을 사용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펌프 한 대는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서 배관 내 압을 일정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는 그 수도꼭지의 압을 감지해 제어반이 세 대를 돌릴 건지 두 대를 돌릴 건지를 결정을 해서 세 대 또는 두 대를 통해서 세 대 필요 물 공급량 충분히 제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물 공급하고요. 그러면 저층부는 세 대 펌프를 연결해서 그러면 여기 고층부는 역시 마찬가지 다시 세 대 여기 바로 배관 하나 뽑아서 세 대 펌프를 통해서 고층부 공급하는 물의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층부는 세 대 펌프를 통해서 마찬가지 고층부도 저소대로 물을 여기 관을 연결해서 펌프 세 대를 연결해서 여기 고층부만 공급하는 펌프를 각각 제어반을 달리해서
연결해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지하에 저수조도 없고 옥상에 수도 없다. 이거는 뭘로 공급했더라? 지문 그대로 펌프로 직송, 펌프로 피력해서 물을 바로 올려보낸 게 저희가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해서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보면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은 뭐 장점 단점이 많습니다. 아마 일단 저희가 일단 1번 장점이 1번 그리고 2번에 펌프의 대수 제어 운전이라는 건 무슨 대수란 건 방금 봤죠? 병렬로 이 펌프의 대수를 가지고 물의 공급량을 조절한 것을 뭐 대수 제어 방식을 또 저희가 정속 방식이다. 그리고 회전수 제어 운전이라는 건 분당 펌프 회전수가 60회전 했을 때 하고 분당 뭐 저희가 120회전, 90회전 했을 때 물의 공급량은 다르죠. 그래서 펌프 대수가 아닌 펌프에 저희가 그 회전수 제어를 통해서 물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을 이거를 저희가 변속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속, 변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단점은 이거는 일단 초기 시설비가 좀 비쌉니다. 다른 저희가 고가수조 방식이나 압력탱크 방식보다는 초기 시설비가 비싸고요. 그리고 2번 자동 제어 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수조나 압력탱크 방식보다는 고장이 훨씬 적지만 그러나 한 번 고장이 나면 대처나 그다음 그 교체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그 표현을 자동 제어 설비로서 고장 시 대처가 어렵다 해서 동그라미 2번. 당연히 여기는 펌프로만 물을 공급하다 펌프의 힘으로만 해서 저층, 고층 아니면 그 건물 좀 높다면 저층, 중층, 고층에서 세 가지 구획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동력비가 비싸다는 것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긴 합니다만 근래 대규모 건물인 경우는 급수 방식을 지금 4번에 있는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저기는 한 장을 넘기면 3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들인데 자, 일단 여기 이제 저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저수도 설치에 관한해서 일단 여기 저수도 설치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차후 심화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심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일단 여기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네 가지 급수 방식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저수조죠. 저수조는 어느 급수 방식이면 저수조는 필요 없냐면 여기 수도 직결 방식은 급수 방식 중에 저수조가 필요 없고 나머지 저희가 고가수조 방식, 압력탱크 방식, 부스터 방식은 뭐가 필요해? 일단 물이 여기 상수도 사업본부 보낸 물이 저수조로 들어가서 그 물이 어디를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은 공급 경로, 고가나 압력이나 부스터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물은 이제 저수조는 제가 차후에 심화할 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설치에 관한 규정, 설치 규정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여기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와 같은 저수조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설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뭘 봐야 되냐면 설치가 끝났으면 관리 규정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저수조 이제 관리자로서 수도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수조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 저수조 설치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차후에 저희가 요거는 심화 과정에 요것만 좀 따로 하나 해서 정리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수조 설치에 관련된 규정에서 보시면 여기 04번의 1번의 설치에 관한 기준과 양가로 1번이 설치, 양가로 2번이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 04번은 심화로 넘겨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때 보도록 하고 05번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입니다 해서 초고층 건물은 우리 나라에서 건물이 일단 가장 높은 거 요즘에는 뭐 지어진 건물이 워낙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물의 높이가 높아갑니다만 지금까지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물의 높이로 봤을 때 저희가 대명사로 불리는 건 뭐가 있나요? 63빌딩이 있죠. 그러면 63빌딩이라는 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에요? 63층이에요. 63층. 그러면
63층인 이 건물, 이 63층인 이 건물도 63층에서 쉽게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1층에서 뭐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뭐 하더라? 그 물은 다 나오죠. 근데 63층에 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의 압력과 1층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의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63층,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던 고가수조 방식, 그럼 고가수조 방식은 하향 공급이다. 예를 들어서 63층의 이 63빌딩이 하향 공급 방식이라면 63층에 출발했던 물이 내려오면서 1층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63층이면 한 절반 정도는 한 30층 정도, 30층 고사하고라도 뭐 한 40층 정도에 다다르면 뭐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 열면 그거는 수도꼭지 뭐라 이거는 폭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이거를 구획을 나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3층이면 예를 들어 이거를 3개 구획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거를 3개다 그래서 뭐 1층부터 20, 뭐 21부터 40, 뭐 41부터 60에서 이렇게 63층까지서 이거를 3개 이렇게 구획으로 나누어서 나눈 구획마다 물을 공급하더라 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눴다는 표현 이거를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급수 조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수 조닝 방식보다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급수 조닝 구획을 나눠서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 방식보다는 저희가 급수 조닝은 왜 저희가 이렇게 급수 조닝을 해서 물을 보낼 수밖에 없냐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하는 목적은 왜 하지요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목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목적을 쭉 주고도 물어보지만 그러면 급수 조닝을 왜 하나요? 왜 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중에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급수 조닝을 하는 목적 중에 왜 조닝을 하죠? 근데 하는 그 목적 중에 주가 되는 목적을 찾으세요.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것은 이 물이 올라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격작용이나 배관이나 부속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목적을 찾으세요 또는 선택하시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보면 저희가 저층부입니다. 저층부에 저희가 급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조정이 하는 목적은 밑에 가보면 저희가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저층부 급수압력 일정하게 유지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수격작용에 의한 소음이나 진동 방지, 디귿, 배관 및 부속류의 파손 방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주가 되는 목적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방금 지문에 등장하는 기억번에 따른 저희가 저층부의 급수압력을 저희가 일정하게 유지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 하나 저희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일단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그 배관 시공 시 저희가 주의사항에 관련한 부분들. 일단 수격작용. 일단은 제가 이제 수격작용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밸브 수전 등을 갑자기 폐쇄하거나, 저 관내 유속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폐쇄하면 관내 압력이 상승하면 상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말합니다 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 급수 설비에 관한 이론상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 보면 수격작용을 크게 난이도를 두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격작용 개념만 잠깐 볼까요? 이렇게 수격작용. 자, 이상 현상 중에 보면 수격작용을 물어보게 되면 수격작용을 보시면 원인과 대책인데 여기는 물어보는 것은 대책보다는 주로 원인 쪽이에요. 수격작용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든다. 대책하고 원인 중에 이제 실제 보면 원인 쪽에서 그 반대 개념으로 지문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격작용에 저희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근래 출제가 됐었던 동그라미 6번 배관 내 상용 압력이 낮을 때요. 낮을 때가 아니라
통상적인 압력보다 높을 때인데 이거 높을 때를 낮을 때라 바꿔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격작용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중에 뭐를 또 좀 대책보다는 뭘 주의하더라? 원인이요. 원인.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밸브를 급히 폐쇄. 저희가 예전에 뭐 한 10년 전만 수도꼭지가 뭐 이렇게 돌리는 형태였어. 저게 수도꼭지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를 돌리는 형태 지금 이게 다 원터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터치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물을 바로 탁탁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수도꼭지 돌리는 형태 보니까 잠그는 시간이 좀 걸리네. 지금은 원터치다 보니까 나오는 수돗물을 바로 내려버리게 되면 물 흐름을 급히 차단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 올라오는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가 바뀌면서 배관을 탕탕 치는 걸 저희가 수격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인은 밑에 나와 있는 질문의 1번에 급히 폐쇄할 때, 그리고 2번 관내 수압이 과대하는 유속이 또 빠를 때, 그리고 배관 내 굴곡 개소가 많을 때, 그리고 그 고압을 저압으로 낮춰주는 저희가 감압 밸브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질문의 5번에 배관의 관경이 작을 때, 그리고 6번 배관 내 상용 압력이 높을 때 해서 일단 원인은 지금 나와 1번부터 해서 여기 6번까지 6가지 여기 원인을 한번 정리해서 일단 봐두시고요. 대책은 그 반대 개념에 일단은 쭉 1번부터 쭉 가시되 질문에 가면 5번에 대책에 가면 수격 방직이에요. 수격 방직이. 수격 방직이라는 건 그 이상압을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뭘 설치하더라? 수격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 중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질문 중에 저희가 수격 방지기죠. 수격 방지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잠깐 보시면 돼요. 수격 방지 쉽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돼 있죠. 자,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물이 이쪽으로 쭉 해서 올라서 이게 쭉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물이 쭉 나오고 있는 이 물을 갑자기 닫아버리면 이 밸브 흐름이 닫히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이 물의 이 압력이 올라오다 갑자기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그 힘을 어디 갔다 이거를 풀어낼 데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배관을 쉽게 보면 이 상단부 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올라오는 그 여기 힘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주름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흐름을 이 압을 여기서 받아서 이걸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로서 그 충격을 여기서 완화해 주는 요 장치가 여기 나와 있는 수격 방지기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뭐 대책은 용어만 잠깐 수격 방지기라는 건 여기 밸브를 차단했을 때 올라오는 그 압력을 이상압을 여기 이 수격 방지기 내에서 압을 완충하면서 흡수해주는 역할의 수격 방지기만 잠깐 보시고요. 나머지는 원인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해서 여기 수격작용은 그 원인 나왔고요. 근래 이제 실무적인 물어봤던 것은 지문을 그대로 줬어요. 밸브 수전 등 관련해서 소음 진동을 어떤 현상입니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5가지를 주는 중에 수격작용을 찾는 형태의 지문을 저희가 관련된 형태로서 난이도는 거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배관 시험 주의사항 중에서 일단 저희가 수격작용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